자, 현수야, 오늘은 삼각함수 처음부터 할게. 자, 여기는 용어를 처음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용어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보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하는 곳을 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어떤 용어가 하나 나오냐면 시초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각을 재기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OX가 시초선일 때 각을 재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 음의 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좌표평면에서 각을 볼 텐데 보통 시초선이 어디냐면 여기가 영도선이야. X축의 양의 방향이 영도선이고 여기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양수각이 되는 거야. 뭐 플러스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4사분면 쪽으로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건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게 음의 각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양의 각이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라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각,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을 잴 때 시초선이 있고, 자, 시초선이 있고, 이 시초선에서부터 요 선까지가 몇 도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요 선,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이 선을 우리가 보통 동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동경 몇 도라고 하는 거는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것인가,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들을 좀 알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각이 이제 일반각이라고 나오는데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시대가 되어 있는 것처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360도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를 뺑그르 돌면은 360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경이 360도를 몇 번이나 돌고 그 위치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이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예제가 하나씩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2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를 넘지. 그러면 이 420도는 360도를 한 바퀴 돌고 몇 도만큼이 남아 있냐면 60도만큼 남아 있는 거라고. 이게 일반각을 표시하는 거고, 우리 눈에는 실제로 봐봐. 동경이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했지. 그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 자, 한 바퀴 돌았지? 거기서 60도만큼 더 가면 360도를 돌고 그리고 다시 60도만큼을 더 가면 그게 420도잖아. 하지만 이때 동경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이 위치에 있다고. 그럼 보는 사람은 동경이 여기에 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구나 라고 보게만 되지. 이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동경이 여기 있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 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각 위치를 표시하면 360도를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간 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한 각은 이제 어떤 것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마이너스 각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마이너스 660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각이 움직이는 거지. 자, 그러면 시초선이 처음에 여기에 있다고. 그럼 여기가 0도선에서 마이너스 660도가 되려면 거꾸로 돌았겠지. 자, 거꾸로 한 바퀴를 돌면 이게 마이너스 360도야. 그런데 마이너스 360도 해도 아직도 마이너스 300도가 남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만큼 가고 멈추면 얘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쯤에서 멈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쯤에서 멈출 때 이게 마이너스 300자 마이너스 360도를 360도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300도가 남았다. 그럼 이렇게도 일반각이냐라고 하는데 뒤에 붙어 있는 각이 음의 각이면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뒤쪽에 있는 알파 값은 거의 다 플러스 값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그래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360 곱하기 마일에 마이너스 30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쳐서 360을 마이너스 2만큼 가. 그럼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움직인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720도가 되겠죠. 근데
계산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660도니까 플러스 60도를 한다고. 그럼 보는 사람은 뒤에가 플러스 60도니까 이게 동경이 1사분면에 있어서 일단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위치에 동경이 위치해 있구나 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각 표시를 할 때는 360도를 몇 바퀴만 돌았는지를 표시하고 뒤쪽에는 양수각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속만 있기 때문에 그 정의들만 잘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1, 2, 3, 4분면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이제 시초선은 어디로 보냐면 여기가 이제 0도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Y축의 양의 방향이 90도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돌아가면 X축의 음의 방향이 180도 그 다음에 다시 Y축의 음의 방향이 270도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오면 다시 360도 이렇게 도는 거라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이런 방향으로 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제 너가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밑에 보면 두 개 동경이 일치할 조건, 뭐 일치할 조건도 있고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 이런 것도 있고 X축 대칭도 있고 Y축 대칭도 있고 뭐 Y는 X 대칭도 있는데 옆에 보면 무슨 공식 같은 게 이렇게 막 써 있잖아. 근데 이 공식을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외우려고 하면 이 도대체 어떻게 외울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그림을 그려갖고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려면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자고.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일치할 때의 그림, 그 다음에 뭐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이 있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림에서 너가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문제에서 보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해보자고. 자,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기본적인 것은 이런 거죠. 자, 이제 168번이나 169번 같은 것들은 각만 재면 되니까 됐고, 자, 이제 170번이 이제 일반각 표시를 하는 거라고 했죠. 일반각은 360도에서 360도를 몇 도만큼 돌았고 플러스 알파로 표시를 하는데 이 알파 값은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양수 값으로 잡습니다. 360도보다 작은 양수 값으로 잡아야 내가 얘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양수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400도 이런 거 해볼까요? 자, 400도 같은 거는 360도를 한 바퀴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고 플러스 40만큼이 남죠. 그러니까 플러스 40 그럼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인 걸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에 멈춘 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360도를 쭉 한번 써봅시다. 한 바퀴 돌면 360도고 두 바퀴 돌면 720도고 세 바퀴 돌면 1080도고 네 바퀴를 돌면 360, 1440도라고 이런 각들을 조금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000도가 되려면 한 바퀴나 두 바퀴 갖고는 모자라지. 그치? 뒤에 있는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0도가 되려면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았다고 쳐. 자,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1080도일 거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1000도만 있으면 되니까 더하기 80을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000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앞에 있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보고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80을 보고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럼 90도가 아직 안 되니까 얘는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어디 갔어? 헷갈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고 동경이 다시 거꾸로 움직여서 동경이 80도인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 나타내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71번 같은 거는 돌려보면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한 네 바퀴 정도는 몇 도씩인지 좀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풀 수 있는지. 자,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 이거 일반각 표시죠. 360 곱하기 n 한 다음에 알파로 표시해라. 단 알파는 양수인 값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거를 골라라.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22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20도면 동경이 어디에 있겠어? 180도를 넘어 있으니까 3, 4분면에 이렇게 동경이 있는 값이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뒤쪽에 붙어있는 이 알파 값만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예제 2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겠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 동경이 1,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오류야. 왜냐면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방향으로 그대로 와서 이렇게 멈췄는지, 아니면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거꾸로 돌다가 이렇게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각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세타가 어찌됐든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360 곱하기 n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사분면에 있으니까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놓고 3분의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결국은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눠주니까 120n 더하기, 여기는 어차피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0n 더하기 3으로 나눴으니까 3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 놓고 n 값에다가 0부터 넣어보는 거야. 이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잖아. 그러면 그때는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1사분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어봐. 그러면 120도에서부터 150도 사이에 있죠. 그럼 120에서 150 사이에 있으면 이건 2사분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240도에서부터 270도 사이에 있죠. 그럼 240도, 270도는 3, 4분면이죠. 3, 4분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이쪽이 360도가 돼버리지. 그럼 그때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다시 0 넣었을 때랑 똑같은 거라고. 한 바퀴를 이미 돌았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은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얘는 3분의 세타의 범위는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전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일반각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360n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 바퀴를 돌고 1사분면에 도착한 각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60n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그래 놓고 부등식을 풀어서 가능한 4분면의 각을 다 써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 예제가 조금 어려운 예제입니다. 자, 일반각이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다를 이제 나타내주는 문제가 이제 필수예제 2번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외우지 말고 그림 그려서 하자고 했던 게 이건데, 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세타랑 5세타랑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자,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려주냐면, 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림 편하게 이걸 세타라고 할게. 자, 이만큼을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5세타는 세타보단 크겠지? 그럼 적어도 한 바퀴는 돌고 왔을 테니까 5세타도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세타와 5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데 둘을 빼던가 더하는 거야. 자, 빼거나 더해서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5세타 기준으로 보면 5세타가 이만큼의 각인데 이 5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만큼이 지워지냐면 요것에 해당, 아이고, 다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만큼이 세타인데 여기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뺐다는 건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기까지지. 그럼 그게 360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360도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각 표시할 때처럼 곱하기 n을 해주는 거지.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그럼 결국 4세타가 360 곱하기 n이 돼서 세타 값은 90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놓고 n에다가 0부터 넣어보는 거야. 자, n에다가 0을 넣으면 세타가 0이거나 그 다음에 1 넣으면 90이거나 2 넣으면 180이거나 3 넣으면 270이거나 그 다음에 4 넣으면 360이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지.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보통 세타 값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값만 세타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90, 180, 270 이렇게 세 개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에서 뭐 세타든 5세타든 뭐 2세타와 3세타든 그 두 각을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이걸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외워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그림이 조금 다르니까 식만 세워보는 걸로 할게. 일단 175번 한번 해봅시다.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자, 근데 세타는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어요. 그럼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1, 4분면에 동경 표시를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냥 세타를 1, 4분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갈게요. 자, 이만큼이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7세타는 반대 방향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7세타는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7세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7세타와 세타를 더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뺀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사라진다는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결국은 얘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되겠지. 근데 이게 몇 바퀴를 돌고 180도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360 곱하기 n을 여기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n값에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쭉 넣어서 세타가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오는 세타 값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6번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자, 176번은 뭐라고 조건이 되어 있냐면 5세타와 2세타가 x축에 관해서 대칭이랍니다. 자, 그럼 x축 대칭인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2세타가 작은 각일 테니까 여기를 2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5세타라는 각은 어떻게 생기냐면 2세타보단 클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5세타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를 보면 이만큼이 2세타였으니까 요만큼의 각도 2세타라고. 그럼 결국은 5세타에서 2세타만큼을 더 가면 한 바퀴가 되지. 이번에는 더 해야겠네요. 그렇죠? 5세타 더하기 2세타를 하면 이게 360도야. 근데 몇 바퀴를 도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곱하기 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7번도 그려볼까요? 자, 17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S세타랑 3세타가 이번에는 Y축에 관해서 대칭이야. 그럼 Y축에 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리면 돼. 자, 세타를 여기다 표시합시다. 이만큼이 세타라고 하고 Y축 대칭이었으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 놓고 3세타가 어디가 3세타냐? 시초선 여기니까 이만큼이 3세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만큼이 세타라고. 그럼 결국은 3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더 가면 결국은 18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더하는 거겠네. 그래서 얼마야? 세타 더하기 3세타를 하면 180도다. 근데 마찬가지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해서 정리한 다음에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쭉 넣어가지고 그 세타가 요 사이에 오는 세타 값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더할지 뺄지, 그래서 더하면 뭐 360도가 되든지 180도가 되든지, 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아야지 아까처럼 외우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것들이 일반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지. 360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예시가 있나 보자. 그 다음은 이제 호도법을 표시하는 건데, 이제 호도법은 이제 전혀 처음 배우는 거죠. 예, 요거는 다음번에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일반각 표시하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봐. 여기까지 일단 들어.